짜이스의 비주맥스 500과 비주맥스 800, 찜머의 G8, 그리고 슈빈치의 아토즈, 이 장비들을 존슨앤존슨의 엘리트와 비교한 스펙이에요. 여기 이 스펙 테이블을 보시면 안녕하세요.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입니다. 자, 요즘 굴절 교정 수술, 라식, 라섹, 스마일 라식 등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스마일 라식, 클리어 라식, 스마트 라식 3세대, 4세대, 5세대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굴절 교정 수술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각 세대별 굴절 교정 수술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고 가장 최신의 수술 장비와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1세대 라섹 같은 경우에는 각막의 상피를 알코올로 녹여서 벗겨낸 다음 그 아래 각막의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했어요. 그 후에 보호렌즈를 씌워놓고 각막의 상피가 재생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데, 그래서 라섹은 다시 자연 상태의 각막 모양으로 돌아간다는 장점은 있지만 수술 후에 통증이 수반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 수술이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라섹의 방식을 개선한 것이 바로 트랜스-PRK라고 부르는 올레이저 라섹입니다. 올레이저 라섹은 레이저로 상피를 정교하게 제거를 한 후에 각막 실질부까지 원스텝으로 레이저를 조사하고 상피를 재생시키기 때문에 기존의 알코올을 이용한 라섹에 비해서 통증이 월등히 줄어들고 수술 후의 각막의 구조도 자연 모양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시력 교정 수술입니다. 올레이저 라섹의 가장 최신형 장비는 슈빈치라는 회사에서 개발한 아마리스 레드 1050RS라는 장비인데, 적은 통증과 짧은 회복 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아마리스 레드 장비를 이용한 올레이저 라섹을 투데이 라섹이라고 부르고, 저희 성모진환과에서도 이 투데이 라섹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술 방식으로는 라식이 개발됐어요. 라식이란 것은 마이크로 케라톰이라는 작은 칼날을 이용해서 각막의 상피층을 뚜껑처럼 잘라서 젖힌 다음에 그 밑에 노출된 실질부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그 다음에 플랩, 즉 뚜껑을 다시 덮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라식이라는 방식도 한계점이 있었죠. 왜냐하면 한번 잘라서 젖혔다가 다시 붙인 이 플랩, 즉 뚜껑은 그 이전 각막의 자연스러운 조직의 구조나 부착력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라식 수술을 받고 나서는 눈에 외부에서 충격이 가해지거나 눈을 다친 경우에는 이 플랩이 이탈을 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영구적인 시력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세대로 개발된 것이 스마일 라식이에요. 짜이스사에서 비주맥스 500이라는 장비를 만들었는데, 이 스마일 라식의 원리는 겉의 상피층을 건드리지 않고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렌티큘이라고 부르는 각막의 실질부만 레이저로 오려서 미세 절개창으로 빼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작은 절개창만 남고 각막 외부의 상피에는 어떤 손상이 가해지지 않기 때문에 수술 후에 통증도 없고 구조적으로도 각막의 상피가 유지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수술입니다. 이제 4세대는 찜머라는 회사에서 G8이라는 그 펜토촌 레이저를 가지고 클리어 라식이라는 것이 개발됐어요. 이 클리어 라식도 방식은 기존의 비주맥스 500을 이용한 그 스마일 라식과 동일합니다. femtocho 레이저를 이용해서 렌티큘을 잘라서 빼내는 방식 자체는 동일한데, 기존의 비주맥스 500을 이용한 스마일 라식보다 레이저의 조사 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개선시켰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수술이에요. 5세대에는 스마트 라식이 개발이 됐어요. 앞에서 제가 아마리스 레드라는 장비를 슈빈츠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슈빈츠에서 아토즈라는 femtosecond 장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토즈라는 femtocho 레이저를 이용해서 스마일 라식을 진행을 할 때 5세대 스마트 라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5세대 스마트 라식 같은 경우에도 4세대 클리어 라식과 큰 차이는 없어요. 레이저 조사 속도도 비슷하고 다만 절개창을 조금 더 작게 수술할 수 있다는 그런 개선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6세대로는 짜이스에서 비주맥스 800이라는 레이저를 개발했어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femtosecond 레이저고 비주맥스 800을 이용한 스마일 라식을 스마일 프로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비주맥스 800은 기존의 비주맥스 500에 비해서 레이저 조사 속도를 더 높였고요. 레이저의 에너지를 더 낮췄습니다. 왜 레이저의 에너지를 낮췄냐면 각막의 실질부를 레이저로서 조사를 할 때 레이저 에너지가 높게 되면 각막에 혼탁이 남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력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즘에 이 스마일 라식을 하는 femtosecond 레이저의 트렌드, 즉 관건은 얼만큼 각막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에너지를 낮출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해졌고 수술 이후에 시력의 질과도 바로 연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회사인 미국의 존슨앤존슨에서 엘리타라는 femtosecond 레이저를 올해 출시했습니다. 7세대
이 가장 최신형의 존슨앤존슨의 엘리타 장비를 이용한 스마일 라식은 실크 스마일 라식이라고 부릅니다. 실크라는 것은 스무드 인시전 렌티큘러 케라토밀리시스의 약자인데, 렌티큘에 조사되는 레이저의 파워가 적으면서도 빠르고 미세하게, 즉 섬세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레이저를 조사하냐에 따라서 그 렌티큘과 그 남는 각막의 표면의 질감이 마치 비단처럼 부드럽다고 해서 실크라는 명칭이 붙은 거죠. 실크 스마일 라식을 시행받게 되면 가장 월등한 시력 교정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존슨앤존슨이라는 회사는 미국의 헬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시총 1, 2위를 다투는 미국의 엄청나게 큰 대기업이고, 역사가 140년 정도 된 회사고, 그리고 존슨앤존슨에서 생산하는 레이저 장비는 미국의 우주항공국인 나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레이저 광학 기술이 뛰어난 회사죠. 그래서 다른 기존 회사들의 femtocho 레이저에 비해서도 레이저 조사 시간이 월등하게 적고, 초정밀 레이저를 이용해서 레이저의 절단면 자체가 굉장히 섬세하고 부드러워서 실크란 이름이 붙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앞서 설명드린 짜이스의 비주맥스 500과 비주맥스 800, 찜머의 G8, 그리고 슈빈치의 아토즈, 이 장비들을 존슨앤존슨의 엘리타와 비교한 스펙이에요. 여기 이 스펙 테이블을 보시면 존슨앤존슨의 엘리타는 다른 회사의 장비들에 비해서 펄스 듀레이션, 즉 레이저가 조사되는 시간 자체가 월등하게 적다. 레이저가 오랜 조사될수록 조직의 손상이 더 가해지게 돼요. 그러니까 레이저는 짧게 정밀하게 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겠죠. 그리고 펄스 레피티션 레이트라고 해서 레이저를 짧으면서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것이 그 정밀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레이저를 조사를 해야지만 조직을 섬세하고 정밀하게 방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존슨앤존슨의 엘리타는 펄스 에너지를 40나노줄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80에서 100나노줄 이상 되는 그 다른 회사의 femtocho 레이저에 비해서 현저히 적은 레이저 에너지를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도 정밀하게 렌티큘이라는 조직을 부드럽게 방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도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이 시력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겁니다. 왼쪽의 표를 보시면 이 엘리타는 40나노줄의 femtosecond 레이저를 이용해서 조직을 방리한다. 그래서 렌티큘 조직의 부드럽고 섬세한 방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프고요. 두 번째로는 기존의 다른 레이저 장비들은 센 파워로 듬성듬성 레이저를 쳐서 조직을 방리했다면, 엘리타는 레이저를 거의 점을 선처럼 잇는 미세하고 정밀한 방식으로 조직 방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세 번째로는 디지털 스캐닝을 통해서 환자 개개인별로 다른 각막의 조직을 장비가 분석을 해서 최적화된 레이저가 조사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리고 엘리타만의 특별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기존의 스마일 라식 그리고 다른 장비들은 이 렌티큘의 모양이 초승달 모양으로 방리를 해서 그 조직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타로 만든 이 렌티큘은 위아래가 대칭적인 바이컨벡스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각막의 실질부를 적게 절삭하면서도 최대한의 굴절 교정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 손상을 최대한 줄이고 수술 후에 고의 수차를 최소화해서 시력 결과의 질이 다른 레이저 장비에 비해서 월등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femtosecond 레이저라는 것은 이 PI라고 부르는 그 patient interface, 그 도킹 장치가 환자의 각막 표면에 정확하게 밀착이 된 후에 고정을 시키고, 그리고 femtocho 레이저가 조사가 되어야 되는데, 타사의 장비들은 PI의 표면이 그림의 윗부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마다 어떤 환자분은 각막의 곡률이 더 가파를 수도 있고, 어떤 환자분은 각막의 곡률이 평평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 수술 중에 이 PI가 이탈되거나 탈락되는 게 빈번하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다시 이걸 도킹하고 시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도 스마일 라식이나 다른 렌티큘 수술에 PI가 이탈이 되는 바람에 수술을 끝까지 시행하지 못했고, 그래서 다른 수술로 전환했다는 그런 후기들도 심심치 않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엘리타라는 장비는 이 PI의 표면이 평평해요. 평평한 PI의 표면으로 각막을 눌러서 도킹을 시키기 때문에 현재까지 대한민국에서 시행된 모든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은 도킹 장치, PI가 풀린 적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그만큼 안정적인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중에 가장 문제가 잘 생기는 부분이 렌티큘 방리와 제거입니다. 왜냐하면 이 렌티큘이 중간에 찢어져서 눈 속에 남게 되거나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 때문에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영구적으로 시력이 돌아오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만큼 렌티큘의 방리가 중요한데,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91%의 경우에서 이 렌티큘의 방리가 최소한으로 필요하거나 아니면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드러운 렌티큘의 제거가 가능하다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스마일 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후 하루째 얼마큼 시력이 잘 나오냐예요. 기존 세대의 구형 장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 일병일제에 시력이 그다지 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수술 후 다음 날에 시력이 0.4, 0.6 정도밖에 안 나오고 환자분이 좀 뿌옇게 보인다라고 불만을 가지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의 경우에는 수술 후 하루째, 즉 다음 날에 양안시 기준으로 1.0의 시력을 보는 경우가 89%에 이릅니다. 그만큼 수술 직후에도 월등한 시력 결과를 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막의 실질부를 최소한으로 제거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수술 후의 안구 건조증이 보존된 각막 신경 조직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 같은 경우에는 수술 전과 수술 후에 각막의 신경 조직이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각막의 신경 조직 보존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 등의 합병증이 적다라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존슨앤존슨의 최신형 femtosecond 레이저 장비인 엘리타를 이용한 실크 스마일 라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강남역에 위치한 저희 성모진환과에 방문하셔서 수술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에게 정확한 검사와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성모진환과의 유튜브 채널 진환과를 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셔서 이외에도 다양한 안과 정보를 보시고요. 지금까지 성모진환과 대표원장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